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립컴퍼니 일본 오사카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브이로그의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저 트립컴퍼니가 좋아하는 일본 오사카 장소들을 소개하는 건데, 이 중에서 유명한 곳도 있고 안 유명한 곳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곳도 있고 낯선 곳도 있죠. 하지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왜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지를 들으면은 이 비디오에 그 장소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다 납득하실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이 일본 제2의 도시를 구경해 보자고요. 근데 여러분, 뭔가 달라진 점 캐치하셨나요? 바로 음질입니다. 음질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원래 고프로로 이 정도 거리에서 찍으면 절대 이런 목소리가 확보가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제가 일반 촬영할 때 사용하는 외장 마이크를 고프로에 달 수 있는 마운트를 구매했고요. 만약에 그 외장 오디오 없이 생 고프로로 촬영을 지나가게 된다면은 이 정도 소음이 나오죠. 이것도 그나마 차량 통행이 별로 없는 야외라 그렇지, 유니버설 같은 그런데 시끄러운 데 가면은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 외장 모듈을 좀 급작스럽게 구입한 이유, 바로 유니버설 브이로그를 편집하는데 그때는 생자 마이크였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못 들어주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청력에 테러를 가하는 짓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번에 그 조신 매장에 가서 이거를 구입했죠. 가격은 약 12만원. 이 영상 퀄리티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컵의 노력, 잠시 칭찬의 시간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천만에요. 이렇게 극찬을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걸어서 첫 번째 장소로 가는데, 그 전에 약간의 준비물이 필요해요. 그 장소를 제대로 즐기려면은. 그리고 그 준비물은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도시락을 파는 장소, 뭘 샀는지는 약간의 비밀로 남겨두기로 하고, 가는 길에 보이는 게 오사카 랜드마크 아베노 하루카스인데, 지금 갈 장소가 저기는 아니고요. 야, 근데 멋지긴 해요. 이 꼭대기에는 오사카 최고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오사카 동물원인데, 여기도 지금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해외여행의 낯선 즐거운 분위기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기차만 봐도 좋아요. 오사카는 이제 벚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하네요. 아직 절정은 좀 멀었지만요. 이 텐시바 공원이 오늘 트립컴퍼니의 1차 목적지입니다. 뒤로는 아베노 하루카스가 보이고 배산, 그리고 공원도 나쁘지 않아요. 퀄리티가 꽤 잘 꾸며져 있는 멋진 공원이죠. 임수 공원 입장 전에는 음료수도 보충해줍니다. 그냥 잔디밭만 덜렁 있는 공원이 아니에요. 텐시바에는 꽤 여러가지 컨텐츠가 있습니다. 세련된 브런치 레스토랑도 몇 군데 있고, 이탈리아 피제리아도 있고, 주말에는 진짜 사람 많은 곳. 야, 공원이다. 초록초록 아주 좋아요. 지금 중간에 뭘 해서 약간 쓸 수 없는 공간이 많긴 한데 그래도 최고입니다. 공원. 평일임에도 피크닉을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들 위주인데 저에게도 언젠가 가정을 꾸려 저렇게 놀러올 날이 올까요?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야,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햇빛도 잘 들어서 이 정도면 이 외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 업계 용어로 기모찌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샀던 것들을 풀어보기로 하죠. 일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면은 야외 음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프리하다는 거겠죠. 서구권 나라들은 진짜 그런데 좀 엄격하고, 동남아시아는 공원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야외, 하지만 일본은 이쪽에서 확실히 오픈돼 있으니까 좋아요. 스스로 정말 만취하게 자제를 해야겠지만, 최고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안주 타임. 이거는 토리텐 닭고기 튀김이네요. 되게 씻고 뻑뻑하고 약간 카레 맛이 나는 그런 튀김인데, 맛이 없지만 맛이 있는. 근데 가격이 이거 245엔, 2,400엔에 5피스잖아요. 맛을 바라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아니야, 맛없는데 맛있어. 아닌데 맛있는데 맛없다? 어쨌든 좋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가라아게, 일반적인 가라아게.
이것도 비슷해요. 이거는 더 싸. 1,500엔. 그리고 밥. 적당한 날씨, 약간의 벚꽃, 그리고 평화로운 공원, 즐거운 사람들, 기린 맥주와 토탈 약 5,000원치, 6,000원치의 밥, 따봉입니다. 따봉. 요즘 제가 좀 빡시게 촬영이랑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일주일에 1회 정보 많이 들어간 가이드 업로드를 쭉 하는 거를 거의 2년, 3년 해오다가 갑자기 이 브이로그 더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과부하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어가는 순간에 힐링이 되네요. 이야, 하늘이 정말 맑은 게 맑디 맑은 제 마음속을 보는 것 같네요. 태양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이건 너무 기분 좋아서 위험할 정도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있고 싶네요. 와, 그 사이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네요. 하지만 여기를 떠나기 전에 들려야 될 장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공원 입구에 있는 툴리스 커피예요. 일본의 유명한 커피 체인인데 뒤로 아베노 하루카스가 멋있게 있고, 제가 오사카에서 작업할 때 가장 애용하는 카페입니다. 일본 브랜드 카페들은 다들 이렇게 가방 받침을 구비했어요. 없을 때 역체감이 심하게 나는 아이템이죠. 특별한 플래그십 매장이 아니기에 내부는 평범합니다. 그냥 툴리스의 무난한 매장 1 정도? 인기가 많은 카페인지라 지금 한번 체류 시간은 2시간이네요. 근데 오늘은 뭐 가방도 무겁고 일 생각하기도 싫어서 노트북을 두고 나왔으니까 그냥 커피만 마시다 갈 거예요. 두 가지죠. 약간 야외에 프레시한 공기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텐시바 공원에서 누워있거나 앉아서 뭐 사람들 구경하거나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 좀 작업이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 툴리스 카페에 오고, 별거 안 하는 오사카의 일상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신이마미야 근처에 있으니까. 첫 번째 텐노제 텐시바 공원에 이어 제가 두 번째로 온 동네는 남바, 정확하게는 도톤보리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사카 전체를 통틀어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봐도 무방해요. 도톤보리가 그렇게 좋다고? 에이, 그 사람 많은 데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 얘기를 잠시만 들어봐 주세요. 도톤보리,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번화가. 그 이름은 오사카 안 가본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 오사카의 B급 코미디 문화를 현실로 구체화하면 딱 이런 느낌일 거예요. 또 여기에는 그 글리코상이 있습니다. 그냥 과자 회사의 광고 간판 주제에 오사카성 이상의 위상을 가진 이 도시의 랜드마크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총각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요란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호젠지 요코초에서는 마치 교토와 같은 차분하게 가라앉은 옛 일본의 거리를 느낄 수도 있죠. 또 도톤보리는 저 개인적으로는 힘든 동네예요. 여기는 맛있는 길거리 간식, 특히 타코야키가 널리고 널렸거든요. 방심한다면 순식간에 50알도 먹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쭈꾸미야끼도 있어요. 흥미로운 부분. 제가 이 남바 도톤보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좀 보편적인 거고 하나는 굉장히 사적인 거예요. 먼저 보편적인 거, 여기는 예쁩니다. 원색의 삐까번쩍한 간판들이 정말 가득한데, 처음 오면은 그냥 관광객들 많아서 실망할 수도 있죠. 뭔가 화려하긴 한데 완전 관광객밖에 없잖아. 나는 로컬 여행을 하고 싶은데. 근데 다른 일본 도시들을 더 보다 보면 진짜 오사카 남바만큼 개성적인 데가 잘 없어요. 오사카보다 훨씬 큰 도시인 도쿄 가부키초에 가도 물론 삐까번쩍하죠. 근데 오사카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번화가. 후쿠오카는 진짜 개성이 없고, 나고야도 비슷하고, 삿포로도 스스키노 그 리카 아저씨가 좀 인상적이긴 하지만 오사카만큼은 아니고, 어떤 도시가 딱 이렇게 하나의 강렬한 이미지로 압축되는 거, 저는 진짜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여전히 물은 더럽다. 어쨌든 이게 제가 오사카 도톤보리를 좋아하는 보편적인 이유고요. 사적인 이유는 제 직업에 관련된 거, 여행 유튜브랑 관련된 거, 그 조회수 안 나오는 영상을 계속 만드는 비결이라는 영상에서 제가 지역에 대한 분류를 했었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주제, 오사카는 그리고 그중 사람이 많은 지역에 해당하죠. 근데 왜 비가 안 돼? 아까 되게 날씨 좋았잖아.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 도톤보리의 많은 여행객들을 보면 힘이 생겨요. 내가 어떤 여행 정보를 생산하면은 그걸 봐줄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어떤 곳이 인기가 많다는 거를 머리나 통계로 알아도 그 인파를 직접 보는 거는 완전 다르거든요. 여기랑 완전 반대되는 게 홋카이도 교외 지역이고요.
풍경은 진짜 예뻐가지고 와 지기네. 하지만 그리고 사람도 없고 관광객도 없는 거를 볼 때 여기는 가이드 만들어도 진짜 볼 사람 없겠다, 조회수 망하겠다, 그 직감. 그렇습니다. 하늘이 오늘 좀 너무하네요. 그래도 남반은 이 정도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해요. 완전 비가 하루 종일 오진 않겠다. 분주하게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 쉴 새 없이 울리는 교통카드 탭 소리, 복잡하게 얽힌 대형 빌딩과 철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우메다의 미궁입니다. 네, 이 복잡한 환승역 우메다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사카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남바랑 버금간다고 봐도 될 정도로요. 그리고 이 넓은 우메다에서도 제가 특히 좋아하는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 눈앞에 보이는 고가도로의 중간 한 여기쯤인데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고가도로 같죠. 하지만 올라가면 역시 최고네요. 사실 글리코성보다 여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와 한큐, 한신 사이의 고가도로 포인트는 일본 제2의 도시에 걸맞는 거대 환승역으로서의 우메다를 잘 보여줍니다. 제 뒤로는 쉴 새 없이 기차가 왔다 갔다 하고 좀 전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간사이권의 초거대 사찰 회사인 한큐, 한신 최고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니까 남반은 물론이요, 아까 잔디밭에 누워있었던 텐시바보다 저는 여기가 더 좋네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도 여기서 보이네요. 오사카역 남쪽에 이 건물이 다이마루 백화점, 위층에 닌텐도 스토어가 있고요. 북쪽은 루쿠아인데 그 두 사이를 연결하는 이 고가 통로가 제 두 번째 우메다 러브 포인트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 이름도 멋진 시공의 광장. 이렇게만 보면 그냥 평범한 철도역의 빈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독특한 풍경이 있어요. 아까 고가도로에서 우리가 초거대 환승역 우메다를 전반적으로 넓게 조망했다면 여기서는 그걸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본다고 할까요? 쉴 새 없이 철도가 들어오고 나가고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오사카라는 도시의 혈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제대로 구경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 불멍 되게 좋아하잖아요. 불 보면서 멍 때리기. 유튜브에 그런 비디오도 많고 바멍도 있죠. 바다 보면서 멍 때리기. 근데 이런 거를 저희 업계에서는 전문 용어로 철멍이라 부릅니다. 철도 보면서 멍 때리기. 이 비디오에서 소개하는 다른 장소들에 비하면은 진짜 마이너해서 제가 여러분 여기 꼭 오세요, 구경하세요 라고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장소니까 여러분들과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멋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도 여기서 멀지 않은데 바로 저쪽 출구입니다. 여기 광장의 끝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돼요. 에스컬레이터 몇 개 내려가면 나오는 저 광장이 제가 우메다에서 좋아하는 세 번째 장소입니다. 야, 이거지. 뷰가 참 시원하죠? 그리고 저게 보이는 게 우메다 스카이 빌딩, 우메다의 예전에 유명했던 랜드마크 전망대. 우메다는 해가 지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새로운 멋진 빌딩들이 쉴 새 없이 올라가고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같은 탑 럭셔리 호텔도 입점하죠. 제가 여기를 도시 매니아로서 좋아하는 이유도 그래서예요. 남바와 다르게 우메다는 아주 세련됐거든요. 지금은 건담 관련 길거리 전시가 열리는 모양이네요. 개인적인 여기의 킬링 포인트, 바로 이 계단에 흐르는 물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의 평범한 물이었으면 딱 이런 형태가 한계였겠죠? 하지만 사람이 평범하게 걸어다니는 계단에 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는 비현실적인 풍경, 커다란 일탈감을 오사카역 이용객에게 선사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복합 환승역,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철멍을 때리는 장소였다면 세 번째, 여기는 변화하는 새로운 우메다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멋있죠. 특히 여기는 햇빛이 드냐 안 드냐가 구경의 승패를 크게 좌우하는데, 다행히도 아까 조금 오던 비가 그치고 지금 햇빛이 들었고요. 아직 초봄이라 나무가 앙상한 건 좀 아쉬운데 여름에는 진짜 예뻐요. 완전 오사카에 들렸다 하면 꼭 와야 하는 부분, 강추입니다. 우메다에서 그렇게 지역 소개를 마친 저는 전철로 한 정거장 떨어진 나카자키초에 왔고요. 여기는 말하자면은 주택가 사이에 여러 가지 예쁜 카페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제가 정말 아끼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 존재를 미리 알지 못한다면 여기 뭐지? 하고 스쳐 지나갈 분위기, 바로 살롱드 아만토 카페입니다. 꽤 초록초록한 겉과 대비되는 내부, 오래된 목조주택 분위기인데 이것도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 아니라 유니크하다는 느낌이 팍팍 들죠.
전혀 다른 세상이 들어온 것 같달까요? 척 보기에 비싸 보이는 고급 인테리어 소품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게 마치 여기 있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절묘한 조화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길 좋아하는 이유, 다양한 스타일의 좌석들 때문이에요. 전반적인 테마는 공유하지만 세세한 분위기가 다 다르죠. 그래서 다른 자리에 앉을 때는 마치 다른 카페에 온 것만 같은 기분. 특유의 수직적인 공간 배치도 독특합니다. 물론 좁은 카페에 2층을 간신히 만들었기에 올라가기도 가서 앉기도 좀 힘들긴 해요. 하지만 네, 확실히 살롱드 아마토의 경험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평범한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고요. 맛은 진짜 평범해요. 여긴 분위기로 오는 것,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위해 우유 추가. 오사카 가이드는 제가 2023년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 살롱드 아마토 카페를 오사카 컨텐츠 비디오에서 소개했었거든요. 그 뒤로 2년 만에 오는데 여전히 좋네요. 제가 어떤 도시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카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하이 광부리의 일척화원이라거나 방콕의 헝시앙공이라거나 아니면은 도쿄의 미야노요라거나 오사카 살롱드 아마토 그 라인에 당당히 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커피 한 잔을 후딱 마신 저는 다시 그 한정거장 너머의 덴진바시스지 시장으로 넘어왔고요. 사실 여기는 여행객에게 얼필할 만한 포인트가 좀 애매하긴 해요. 길다란 상점가긴 한데 그냥 그거 말고는 뭐가 없다고 해야 되나? 형태도 평범하고 파는 물건도 평범하고. 하지만 이 비디오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오사카 마지막 비디오. 하지만 저는 그동안 타코야끼만 주구장창 먹었죠. 오코노미야끼도 먹을 차례가 됐습니다. 안 그러면 그 오씨가 너무 서운해하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고 옛날 느낌 나는 조그만 골목들 이 사이에 여러 오코노미야끼 가게들이 있습니다. 근데 타코야끼 너무 먹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 돼. 오라, 여기가 제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가게인데 공사 중. 이런.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코노미야끼는 그 가게마다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맛집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주변에 줄 없는데 들어가는 게 더 만족도가 높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뎅과 구시카츠와 스시와 돈카츠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음식에 기습 공격을 물리친 저는 대로변의 평범한 오코노미야끼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평범한 오코노미야끼 가게가 아니에요. 보통 오사카 오코노미야끼 하면 이런 거죠. 양배추와 밀가루 반죽에 재료 섞어서 구워 위에 소스 바르고 가스오부시 뿌려먹는 스타일. 근데 여기는 완전 달라요. 거의 쪽파 위주에 밀전병만 살짝 붙인 느낌. 면은 추가 주문하는 방식, 기본 장착도 아닙니다. 물론 철판을 쓰는 집답게 다른 볶음 혹은 구이도 있어요. 이거는 에다마메 마늘볶음. 일단 맥주를 주문합니다. 큰 걸로. 오늘의 두 번째 음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되게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메뉴판을 보니까 삼겹살이 있다. 김구 선생님은 어디까지 내다보신 걸까? 이게 완성된 기본 텐진야끼. 여러분들이 본 적 없는 비주얼이죠. 일단 마요네즈만 뿌려서 먼저 한 입. 딱 보이는 재료대로의 맛이에요. 맛은 있어요. 하지만 여행객 한정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먹고 싶은 오사카 오코노미야끼와는 완전 다른 음식이라는 거. 교촌 허니콤보가 먹고 싶었는데 굽네 오리지널이 나온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호평과 별로라는 평 모두 납득이 가는 그런 메뉴네요. 그래도 요새 야채 안 먹다가 이렇게 야채 이빨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느낌 좋다. 그렇게 반쯤 먹다가 저는 삼겹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구워지고 있는 게 제 삼겹살이에요.
이거다. 아, 고향의 맛에 눈물이 날 것 같아. 맛있어. 김치는 딱히 맵거나 향이 세거나 하진 않은데, 그냥 이 겹살이 사기입니다, 사기. 와. 그냥 따봉으로 모자라. 아, 발까지 들어가고 싶은데 여긴 식당이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저 트레이컴퍼니가 좋아하는 오사카의 여러 장소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사카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여행지니만큼 여러분들도 이 장소 웬만하면 한 번쯤 왔다 가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비디오를 마치는 여기는 아까 오코노미야키를 먹고 나온 덴진바시 스지 시장이고요.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레이컴퍼니였습니다.